오경 스승님께서는 가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이며 가족을 떠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또한 4명의 자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이며 만약 자녀분들이 오경 스승님을 뵙고자 한다면 만나보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찾아오면. 또 제가 이곳에 있다는 게 드러난 게 2020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얘기가 참 길어지는데, 우리 큰애는 어려서부터 간질로 고생을 했었고, 또 둘째는 대자연에서 그 담보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시기가 1990년도 말쯤이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강원도로 내려와 생활을 하다가 동해 쪽에다가 철학관을 하면서 이제 끝내는 모든 것을 접고 칼을 뽑았으니 한번 무락도 베어 내 궁궐이라도 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심정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강원도 정선에 움막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90년도 말부터 자식은 넷이나 애비가 애비 노릇을 못하기 시작한 때였었죠. 툭하면 산으로 들어가고 툭하면 산으로 들어가고, 집은 생활고에 겪는 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2003년도인가 이제 제가 그 강원도 움막에 틀어 그 주변의 경관이 너무 좋아 갖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애들도 보고 싶고 해서 4명의 애를 데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움막 생활을 하고 나한테 돈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애를 데리러 간다니까 어떤 이는 차를 빌려주고 어떤 이는 기름값을 주고 어떤 이는 돈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연치 않은 길에 우연한 일을 만나면 얘기하면 그냥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러나 했었어요. 그를 서울에서 데리고 와서 강원도 인계정선 그 움막에 한 17, 18일을 데리고 있으면서 하루는 저기 삼척의 조금 멀리 장호항까지, 또 그 다음날은 저 속초 고성항까지 매일 차로서 왔다 갔다 정신없이 애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 서울 사는 애들이래 갖고 왜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없냐고, 아빠는 왜 산으로만 다니느냐고, 이 산길이 왜 좋으냐는 그런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기간이 한 17, 18일 정도 됐었고, 아마 돈으로 썼으면 한 돈 1,000만 원 이상 썼을 겁니다. 근데 돈 하나 없이 수행자가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차를 다 기름값까지 또 먹을 것까지 애들을 또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할 일인데, 이제 애들을 돌려보내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문득 스치더라고요. 어버이께서 애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맞는 것이었다는 건 3년 후에 그때서나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알았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지금의 애들은 아들 둘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에 묶여져 있고, 큰때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그 시단에 묶어 있어갖고 누가 얼마만큼 커서 어떻게 변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산속으로 들어온 건 때가 돼서 들어온 거고, 그 근기가 있어 들어온 거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나의 일말의 자존심은
들어와 갖고 20여 년 애들을 찾지를 않았으면 그 무엇인가 그려내야 할 것이고, 그려내야 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이래서 이러한 일을 위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리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도 여기에 있으니 우리 큰딸내미가 KT에 근무한다면서 내 이름을 쳤더니 핸드폰에 여기 주소가 나왔다고, 뿌리민족에 온 바로 요 밑에까지 차를 몰고 한두 시간 세워놓고 있다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데리고 있던 상자가 하얀 차가 하나 있다가 한두 시간 있다 내려갔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가면서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걔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도 어떠한 얘기도 못한 상태에서 2021년 내가 4월달 되면 다시 전화하겠구마 하고 전화를 했고, 큰딸이 전하는 말이, 막내는 일본어과 다니면서 스스로 수색대를 지원해요. 강원도 고성에 들어갔다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다고 했고, 셋째는 수방사 제대하고 식품공학과 나와 지금은 그에 걸맞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둘째는 어떤 코디네이터 어떤 그룹을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첫째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머리가 나빠서 자기만 대학교 안 갔다고. 참 희한한 질문 하는 바람에 내가 저는 항상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내가 안 오면 내 업덩이, 네가 안 오면 네 업덩이, 함부로 앉지 말거라. 이 공부자는 모든 걸 대자연이 키워주느니라. 대부분 공부자가 공부하다가 뛰쳐나가는 것은 자식들 때문입니다. 되려 자식들을 끼어 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제 삶을 다하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품어 안았으면 그나마 그렇게라도 내가 키워낼 수 있었을까? 대자연이 스스로 키운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고 스스로 클까요? 그것을 놓은 애비가 애비짓을 다 하지 못하면 애들에게는 그만한 표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름 애비가 애비의 길을 위해, 또 애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바닥을 쳤고, 바닥을 칠 때마다 꿋꿋이 일어났고, 오늘날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나름의 자기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큰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건 아빠를 사랑하고 다 하고, 유튜브 상에서 아빠를 보면 아빠는 만인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 딸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아빠로서 있어줄 수 없나는 그 문자를 봤을 때는 가슴이 참으라 일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한다면 내 감성이 좀 이상할까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어떨까 싶습니다.